이 재건축 사이클이 깨지게 되면 지금 신축만 엄청 비싸지고 구축은 가격 똥값 되고 있고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예. 지금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를 하면서 기존에 조합 설립 났었던 재개발 지역들도 와 오세훈 불출마했다 이러고 예정지 하려는 사람들도 와 오세훈 안 나간다 이러기 때문에 오 시장님 자체는 되게 씁쓸했을 거예요. 당시에 불출마 선언하면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더라고요. 얼마나 고민을 많이 하면서 그걸 결정을 했겠습니까. 네. 그런데 정작 부동산 투자자들은 오세훈 시장의 그런 깊은 뜻도 모르고 네. 아주 신나가지고 카톡방에 불났습니다. 야 호재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갔었다라는 내용을 얘기드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박원순 10년 동안 막히던 재개발을 풀어준 게 이제 오세훈 시장이 갔었다 보니까 이런 재개발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근데 이제는 오 시장이 해야 될 사항들은 이런 기대감을 제대로 받고 본인도 이제 수습해야겠죠? 아무래도 토호제 네. 이슈 아주 근래 모든 이슈를 잠식했잖아요. 토호제 지정해제 적극 검토하겠다. 규제 풀고 싶었었지만 부동산 가격 때문에 못 풀어서 송구스럽다라고 했었지만 실제로 토지거래 허가구역 풀어버리고 오쏘공 얘기 나오니까 긴장했었죠. 오 시장 때문에 지가 올랐다 라고 하니까 불과 한 달 만에 재지정, 그것도 확대 재지정을 해버리면서 네. 욕을 엄청 많이 먹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가면서 오 시장이 아니 정책도 한 달 만에 손바닥 뒤집듯이 하는 사람이 뭐 대선 주자 맞냐, 이게 깜냥이 되냐라는 말들이 많았었고, 그러니까 막 이래저래 여러 가지로 복합적으로 생각하다가 그냥 불출마를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부분도 다시금 수습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이렇게 막 약간 우리가 바둑도 두다가 초읽기에 몰리면 패착을 둘 수 있잖아요. 네. 우리 장고 끝에 악수 둔다고 그러다가 자꾸 토호제 급하게 풀었다가 급하게 재지정했다가 그러면서 실책들을 연발하다가 결국 불출마까지 하는데, 이제는 다시금 시간을 여유있게 긴 호흡으로 바라보면서 수습을 하나씩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그냥 뭐 조언 아닌 조언을 제가 해보자면 토호제 재지정했지만 풀어야 된다고 봐요. 안 그래도 6개월 걸었잖아요. 네. 25년 9월 달에 이제 결정이 와야 되는데 네. 오 시장이 서울시장 삼선 생각이 없으면 안 풀어도 됩니다. 근데 삼선 생각이 있다 그러면 풀어야죠. 왜냐 그때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대한 영향은 저희 또 빠숑 세상답사기도 한번 또 풀긴 풀었었지만 네. 이게 가격 안정 효과 없다는 얘기 제가 해드렸어요. 네. 시간 지나가면 단기적으로만 눌림 현상이 있었지만 다시 올라간다. 근데 그게 단기적인 눌림도 반포 압구정은 없었죠. 네. 지금 강남 3구 용산구 아파트 토호제 확대지면 40%가 신고가다. 거래량은 눌렸죠. 네. 거래량은 눌렸지만 그 줄어든 거래량 중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은 확실한 데들을 가기 때문에 죄다 신고가를 찍습니다. 사람들 그냥 학습 효과가 다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어제 기사 뜨면서도 제가 생각한 게, 안 그래도 요즘 카톡방에서 실시간으로 어디 신고가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래도 언제까지는 그래도 3월달 토호제 재지정하기 전 거겠지라고 막연하게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여기 떴죠. 토호제 확대 이후로도 신고가가 40%라더라. 그냥 토호제 효과 없는 거는 나왔습니다. 그러면 정면 돌파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이게 진보 시장도 아니고 보수 시장이면 그냥 토호제 효과 없다, 그냥 단기적으로 우리 약간 서킷 브레이크 주식에서 한 것처럼 잠깐 묶어놓은 거고, 네. 아무래도 이거를 토호제로 막으면 안 되고 보수는 보수답게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열심히 시켜서 공급을 늘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래도 시장에 혼란을 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도 얘기하잖아요. 대선 이후로 강남 용산 또 올라간대요. 왜냐면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가 유력하죠.
그러면 양극화가 더 심해질 거라고들 많이들 예상을 하고 있는데 네네. 다주택자 규제 안 풀 것 같거든요. 강화하면 강화하지 완화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네. 양극화, 똘똘한 한 채 이게 더 심화될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오히려 오 시장은 괜히 욕을 계속 먹을 수 있어요. 이번에 풀고서 보수답게 움직여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애초에 3월 19일 날 재지정하면서 고개 숙이고 송구스럽다라고 하셨었어요. 그때 토지거래허가구역도 재지정해서 송구스럽습니다 라고 했는데 진짜 송구스러운 거는 오히려 보수지만 내가 이런 행위를 한 게 송구스럽고 우리는 시장 논리에 맞춰서 하겠다라고 제대로 밝히면 그래도 보수 지지하시는 분들께서 그리고 강남 3구 용산에 계신 분들이 다고 민주당 뽑겠습니까? 이분들은 그래도 에이씨 그래도 오세훈이지 하면서 다시 뽑아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전 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정면 돌파를 제대로 해야 된다. 그런 식으로 가면 삼성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시간이 많이 생겼잖아요. 지금부터도 6년이라는 시간에 다시 번 거예요. 네. 앞으로 인허가도 빨리빨리 해주면 되겠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약간 조금 아쉬운 것 중 하나가 발표는 엄청 많이 했어요. 네. 발표는 엄청 많이 했는데 수습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결과물이 없죠. 네, 2022년도 3월달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하면서 그 전에 박원순 시장 때 2030 서울도시기본계획이 있었던 일명 35층 룰 없애고 그때 네. 어마어마한 게 많이 들어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이건 기본계획이니까 나중에 실시계획이 나와야 되는데 뭐 계속 그 이후에 연장선상입니다. 1년 뒤에 2023년도에는 한강 르네상스 2.0 그레이트 한강 이거 발표한 것도 그레이트 한강 야 네. 기억나실 거고요. 네. 그러고서도 뭐 또 강북 대개존이 뭐니 뭐 어마어마하게 발표는 많이 했는데 근데 사실 빠숑님도 전문이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이게 사실 2040 서울 도시기본계획이 있었던 거를 재탕, 삼탕 한 것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냥 권역별로 쪼개서 한 게 거의 대부분이에요. 네. 그런 시기니까 우리 이것도 2024년도 10월 달에도 치아화하겠다. 제2의 연트럴파크 만들겠다. 경의성 숲길 또 만들겠다. 라고 했었지만 이것도 보면 선도 사업지로 선정되면 2027년도부터 사업 시행이 가능할 것으로 고려됩니다. 이거 보면 저는 가장 먼저 드는 생각이 할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하거든요. 왜냐면 잘 아시겠지만 이거 지하철 지하화 계획은 2021년도? 2020년도? 그때부터 발표가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그러니까 당연한 얘기지만 서울기본계획에서도 2030 서울기본계획에서도 있었었고 근데 이걸 또 계획을 계속 발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천 플랜을 내비쳐야 되는데 실천하는 거는 2027년도래요. 아니 지금 이거는 다음 시장한테 떠넘기겠다는 거잖아요. 일단 근데 이제는 그만 떠넘기고 수습을 하시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다. 왜냐면 진짜 하려고만 생각하면 우리 이명박 전 대통령도 아니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 때 그 청계천 복귀했었던 게 저는 한번 찾아보니까 공약 발표하고서 네. 취임하고서 1년 차 때 진짜 뜯어버렸더라고요. 왜 이렇게 2027년도까지 미룰 필요가 뭐가 있냐? 안 하겠다는 얘기죠. 안 하겠다라고 하면 너무 좀 그러니까. 내 임기 내에 안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는 피할 수 없거든요. 피할 수 없으면 즐겨야죠. 그러면 제대로 좀 실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계획은 많이 발표했어요. 많이 발표했으니까 하나씩 수습하면 사람들도 저도 맨날 부동산 공약들 정책들 보지만 이게 공약이 진짜 공약인지 빌공짜를 쓴 공약인지는 구분을 해야 되는데 이제 오 시장님께서 이제 결과를 보여줄 때가 오지 않았나 이런 부분을 하나씩 수습해 나가면 진짜 2030년도에 대권의 길이 열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중요한 게 정비사업도 우리 기사 나오죠? 2023년도도 신통기획이 아니라 진통기획이라는 말들이 나온다. 그럼 이 말 안 나오려면 보여줘야죠. 네. 실적으로 보여줘야죠. 신통기획 뭐가 돼요? 그리고 여기 어디예요?
여의도 시범 아파트거든요. 여의도 시범도 신통기획 갔더니 막 기부 체납해라 뭐 해라 하면서 발목 잡니해서 많이 이것저것 해준다라고 했었지만 자꾸 이때 대선에 대한 생각이 계속적으로 아른거려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공익을 엄청 많이 강조하셨거든요. 이 부분도 이제 어느 정도 절충점을 찾아가지고 결국은 재개발 재건축은 주민들이 받아들여야지 진행이 되는 건데 자꾸 삑만 뜯으려 하기보다는 기브 앤 테이크로 가면서 제대로 좀 추진해주면서 실적을 보여줄 때가 오지 않았나. 그런 식으로 이제 조합설립도 하고 새롭게 신통통합계획이나 모아타운도 지정하고 얘네들도 지금 조합설립 인가 난 거 하나도 없거든요. 네. 모아타운 신통계획 뭐 된 게 뭐 있나 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정비구역 이제 속속들이 지정이 되니 하면서 이제 조합설립 동의를 걷니 이러고 있기 때문에 네. 조합설립도 보여주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해서 제가 똑같은 답변 들으면은 번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번동은 원래 가로주택 사업으로 진도가 다 나가 있었어. 맞아요. 표지만 바꾼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도 없는 게 맞아요 지금. 네, 진짜 오세훈표 신통기획 모아타운 이게 하나도 없어요. 뒤집어 씌운 거 말고 네. 신통기획도 보면 재개발 재건축 중에서 조합설립 인가 난 곳에도 신통이 있거든요. 네. 이미 조합설립 난 것을 난 신통으로 것이었어요. 씌운 맞아요. 곳들이 네, 있고요. 대부분. 네. 아까 말한 모아타운도 본동이나 면모동은 이게 시범으로 갔다가 원래 가로주택 가던 곳들을 잘 가고 있었어요. 네, 모아로 씌워놓은 곳이 돼서 걔네들은 진정한 신통 모아로 첫 출발이 아닙니다. 네. 근데 아무튼 조합설립 인가 난 곳 신통을 씌운 곳이라 하더라도 진통 얘기 나오고 계속 빨리빨리 못 맞아요. 가는데 네. 이걸 빨리빨리 인허가에 대한 실사를 보여주고 관리처분 인가 받고 이주하고 철거하고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사람들이 믿고 또 투표를 해주지 않을까. 그런 것들을 또 많은 재개발 재건축 조합원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 왜냐면 오 시장이 자꾸 대선 이렇게 생각하면서 안 해줄 때는 야 우리 어떻게 되지? 우리 또 팽당하는 건가? 버려지는 건가? 했지만 지금 오히려 다음 대선을 생각해보면 이제는 더 이상 계획만 하고서 핑계 댈 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아무래도 대선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제가 비판을 많이 했었던 게 발표는 엄청 많이 해놓고 수습 안 하고 그만뒀거든요. 그러니까 발표만 많이 해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면 발표를 해놓고 잘 되면 내 덕. 내가 발표한 거 잘 됐지? 안 되면 남 탓. 야 나는 이렇게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저렇게 망쳐놨습니다. 그러니까 발표하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수습을 이제 결과를 보여주면 된다. 라는 얘기 해드리고요. 네. 그러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이런 호재들이 생겼다라고 하면 너무 좋은데 한 가지 이슈가 있긴 해요. 바로 다음 대통령이 물론 중요하긴 해요. 근데 이제 이재명 후보께서도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진짜 완화해줄까에 대해서는 반신반의하긴 하지만 또 아무런 말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좋죠. 그럼 공약을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게 중요한데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우리 이재명은 합니다잖아요. 네. 이재명은 합니다. 재개발 재건축 규제 완화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는데 근데 진짜 해준다라고 하면 제초안을 좀 해소해 주면 어떨까. 그렇죠. 네. 첫 번째 단추죠, 그게. 왜냐면 재개발 재건축에서 일단은 오세훈 시장이 불출마하면서 인허가 리스크는 해소가 됐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전에 노무현 전 참여정권 때도 그때 어떤 이슈들이 있었냐면 집값 엄청 올랐잖아요. 그렇죠. 당시 실패한 이유를 갖다가 분석했었을 때 저는 물론 정책적인 실패가 정말 크다고 보지만 그분들이 생각하기로는 손발이 안 맞아서 실패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당시에는 이명박 전 서울시장이었었잖아요. 그렇죠. 이명박 시장이 막 뉴턴하면서 막 이렇게 인허가 막 해주고 공급 정책 내세우고 이러니까 막 부동산이 불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정부가 발표하면서 재개발 재건축 때려잡고 안 좋은 정책들을 내세우고 해도 막 인허가 막 해주고 뉴턴 지정해주고 이러니까 그냥 뭐 부동산은 그러거나 말거나 불장 이렇게 간 게 문제라고 봤었다 보니까 그래서 실패했다라 했지만 이제 박원순과 이제 문재인 콜라보일 때는 그래도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정책 실패가 맞고요. 근데 이거를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해줘야 되는 건데 거꾸로 생각해 보면 아무리 정부가 막아도
정부가 할 수 있는 권역이라는 게 있으니까 인허가 권자가 풀어주면 재개발 재건축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재개발은 가는 게 명확해요. 근데 재건축은 인허가를 해주니까 일단은 사업 속도는 내긴 낼 텐데 네. 재초안이 발목을 잡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인허가나 뭐 이런 것들 아니면 재개발적인 규제를 완화해줘도 나중에 오히려 사업성이 개선되니까 뒤에 재건축 초과익 환수금이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반포주공 1단지도 지금 4억 정도 예상하면서 움직이고 있었는데 이게 실제로도 윤석열 정권 때 국토부에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제일 많이 나온 단지가 4억 5천이래요. 그건 실제로 4억 현실화가 될 수 있었잖아요. 이 정도만 돼도 너무 좋았는데 근데 이게 사실 고무줄 제초안이거든요. 2018년도 국토교통부 시뮬레이션 돌렸을 땐 제일 많이 나오는 데가 8억 4천이래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 그때 당시 아크로 리오파크가 30억이 되냐 안 되냐 이러고 있었을 때 8억 4천이었는데 지금은 반포 원베일리 70억 이러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제초안 분담금 10억 넘어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세게 때리려고 하면 세게 때릴 수도 있고 약하게 때리려고 하면 진짜 약하게 때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단 인허가 리스크는 해소가 되긴 했지만 재건축 입장에서는 조금 불안합니다. 야, 대통령이 누가 되냐에 따라서 이거 어떻게 되냐 라는 사항들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이 제초안, 이 고무줄 산정 방식들 해소를 하기 위해서는 공약이 나와야 된다. 국힘에서는 제초안 폐기하겠다라고 공약이 있긴 했었거든요. 근데 네. 공약이 뭐가 중요해요? 8.4 부동산 대책인가? 네네. 그때 이제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 폐지하겠다고 국토교통부가 공식으로 정책안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민주당에서 막으니까 다 안 네. 되잖아요. 근데 이재명 대통령이 제초안 폐지하겠다라고 하면 국회랑 막을까요? 국회가 막지 않을 것 같거든요. 아니 모르죠. 또 뭐냐면 또 양재마을 재건축하려면은 뭐 제초안 없애는 게 더 유리하지 않을까? 그쵸? 그러니까 재건축 초과익 환수제를 폐지를 해야 되는 건데 잔금이 없어요. 통장에 잔금 별로 없으시던데. 예, 그러면은 뭐 추가 분담금도 내야 되고 그러면 그렇죠. 예, 제초안이라도 없애드려야지 좋지 않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재건축 사이클이 이게 돼야 되는데 예. 이 재건축 사이클이 깨지게 되면 지금 신축만 엄청 비싸지고 구축은 가격 똥값 되고 있고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해소가 돼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정비 사업의 큰 두 바퀴인데 이 한쪽 바퀴 빠지면 공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좀 기대해 보는 거는 이재명 후보가 공약으로 제초안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실시간으로 최상욱이 부동산 쪽은 최상욱밖에 없던데 얼마나 잘 얘기해 줄지 모르겠는데 머리가 있는 친구니까 그 정도는 얘기해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그렇게 해서 제초안이 없어진다. 그러면 이제 재건축도 가는 거죠. 재건축 가는데 사실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재개발은 호재가 명확해졌고 네. 재건축은 인허가를 해주니까 호재긴 호재인데 다 관리처분인가 전후로 시끄러워지고 있거든요. 아니면 일단은 뚫고 가보는데 불안하게 지금 재건축 분담금 때문에 막 걱정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다. 그럼 이제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네. 그 전에는 일단은 안전하게 가려면 좋았으니까 이후로 투자하세요 라고 했었는데 근데 여기서 2025년도에는 오세훈 리스크로 인해서 사업 시행가 이후로 가는 게 더 안전하겠다 그렇죠. 라고 했었지만 이 부분은 이번에 불출마하면서 해소가 됐다. 그러니까 이제 인허가에 대한 고민은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예정지도 오 시장이 계속적으로 신통모아 해줄 거니까 이런 부분들 속도를 낼 것 같다. 근데 다만 재개발은 이렇게 됐지만 재건축은 해줄지는 이거는 법의 문제거든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를 좀 보면서 네. 공약을 잘 보면서 약간 좀 리스크가 있지만 그래도 여기서도 애매한 곳들은 그런 곳들이에요. 제초안을 아예 피한 곳들은 상관없어요. 그렇죠. 제초안이 언제 기준이냐? 17년 2017년도 12월 네. 31일까지 최초 관리처분 인가를 신청한 단지든 하면 됩니다. 신청만. 그건 제초안을 피했거든요. 대표적으로 반포주공 1단지 1, 2, 4주구는 제초안을 피했지만 3주구는 걸려요. 네. 그런 식으로 걸리는 곳들은 좀 고민들이 있죠. 제초안 걸리는 곳들. 근데
근데 여기서도 저한테 제가 자꾸 이런 식으로만 얘기하니까 엉뚱한 곳들이 고민하는 곳들이 있어요. 어디요? 예를 들어서 초기 지역들이다. 이제 안전진단 넣고 이제 조화설립 하려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압구정이에요. 압구정도 솔직히 지금부터 10년 넘게 걸리거든요. 뭐 이런 얘기하면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 압구정도 제가 봤을 때 10년 넘게 걸려요. 완공까지. 그러면 정권이 두 번은 더 바뀌어요. 그러면 이제 앞에서 반포 형님들이 싸워줄 겁니다. 재건축 두들겨 맞는 곳에서 위헌 소송 걸고 뭐하고 싸워줄 거니까 에휴 그거는 당장 걸리는 곳들은 조금 애매할 수 있는데 네. 어차피 초기 지역이 있다 그러면 그냥 에휴 일단은 속도 내는 게 좋죠. 속도 내면 되고 괜히 갑자기 이거 뭐 완공까지 기다리고 이거가 아니라 그냥 일단은 속도 내서 조합수립하고 인허가 받고 그러면 되는 거고. 근데 지금 좀 애매한 곳들은 어디다? 여기 관리처분인가 전후인 곳들은 조금 게르길 수는 있다. 속도가 빠르면 비싸져야 되는데 네. 재개발은 관청나면 비싼 게 맞거든요. 재건축은 어정쩡하게 빠르면 이거는 프리미엄을 주자니 또 제초안 기다리고 그러면 저는 차라리 돈을 비싸도 비싼 값 하는 제초안 피한 대로 확 주면서 가든가 아니면 어쨌든 재개발과 다르게 재건축은 차라리 초기 지역이 똑같은 금액에서 속도가 좀 더 오래 걸리니까 입지를 좀 더 좋은 곳을 갈 수 있거든요. 같은 네. 금액에서. 여기 가운데 있는 게르긴 곳들은 차라리 앞단으로 가든가 뒷단으로 가든가 하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정도 조언해주고 우리 일단 여기도 앞에서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방배 3익 재건축 제초안 두들겨 맞으면서 싸울 거거든요. 열심히 싸워주시면 우리는 좀 응원하면서 화이팅 하면서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누구도 가르쳐 주지 않지만 꼭 해야 하는 일. 나에게 가장 가까이 있지만 멀게만 느껴지는 일. 남들보다 빠르게 시작하는 것이 유리한 일.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내 집 마련과 투자입니다. 교통망, 상가, 입지, 세금, 청약. 나는 이 모든 일을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튜브 경제 아카데미.